현재 전 세계적인 확산 가운데 일본 당국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전기까지 나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전격적으로 긴급사태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 내 경제는 약 250조 원 이상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LNG 비축량이 약 2주 분량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원래 일본에서는 LNG를 평상시에도 2주간 보관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안 될 걸로 보입니다만, 전 세계적 확산 위기로 인해서 LNG 운반선의 물동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큰 위협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LNG선이 정기적으로 일본에 들어오다가 몇 차례 지연이 발생해서 현재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LNG 운반선은 중동에서부터 일본까지 오는데 약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되므로 그 사이에 중동이나 일본에서 확산 사태가 심각해지면 배가 정박이 안 되거나 중동에서 운송이 상당 기간 막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전력 생산에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쿄의 주요 전력 공급망 중에 하나는 바로 LNG 발전소로 인한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난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발전소를 잃었는데, 그 이후로 LNG 발전을 대폭 늘려 현재 일본 전체 전력의 약 30%를 감당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확산 사태로 인해서 일본 내의 원자력 발전소도 일시 폐쇄가 되는 등의 위협도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운데 만약 일본의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이 도와주는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온라인상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한국이 일본의 LNG선을 양보해준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의 각종 에너지 관련 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서 중동과의 LNG 계약이 파기되자 일본은 한국가스공사에 SOS를 보냈습니다. 대지진 날짜가 3월 11일인데 약 5일 뒤인 3월 16일에 일본 당국은 한국이 받기로 한 LNG선 물량 50만 톤을 일본에 먼저 보내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일본 전역이 전력 공급으로 비상사태인데다가 중동과의 LNG 계약도 자동 파기되어 도움을 구할 데가 오직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SK, GS, 칼텍스 등의 정유사들이 원유도 보내줬고, 원자력 발전 생산을 위해서 붕산이 부족하자 약 50톤의 붕산 원료도 일본 측에 적극 지원해줬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일본 전국에 전력 공급을 위해서 물심양면 각 기업을 비롯해 국민까지 1,000억 원이 넘는 성금을 보냈던 기억이 있다 보니 이러한 또 한 번의 일본에 에너지 지원할 상황이 나오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도 막상 자국의 에너지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경우에 한국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전력 공급에 애를 먹을 정도로 힘들었기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요소는 일본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본이 이러한 에너지 위기가 들이닥쳐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를 가정해봤을 때 과연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여론이 싸늘해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러한 경제적인 도움을 일본 정부가 받았음에도 일본 당국은 보란듯이 작년에 수출 규제를 강행하면서 경제적인 교류를 끊어버리는 일종의 보복 행위를 했습니다. 작년 수출 규제 당시에 일반 국민들은 구호품과 성금을 1,000억 원가량 보내준 것을 이르며 배신이라고 했습니다만, 경쟁에서는 당시 지원해주거나 양보했던 가스나 원유 등 에너지 원조를 일본이 무시했다며 통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러한 경제 분야의 도움을 청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고, 국내의 여론도 만만치 않으니 이번의 에너지 위기는 일본에 정말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한국도 LNG 전력 생산 비율이 일본보다는 덜해도 LNG 수급이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이 한국에 거의 도착한 LNG선을 일본 쪽으로 보내주는 통 큰 결정은 쉽게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일본은 국내외의 위험 요소가 끊임없이 등장하며 당국이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비상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출구가 없는 봉쇄이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 메가톤급 위기가 닥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도 베트남에 집 하나 사자. 산 김에 땅도 좀 사놓을까? 진짜 싸다. 빨리 전부 다 사버리자.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가장 비싼 지역, 베트남의 한강이라 불리는 홍강을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홍강뷰까지 갖춘 럭셔리 아파트. 발코니에서 하노이 시내와 홍강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럭셔리 개인 수영장까지 구비된 이 브랜뉴 아파트의 가격 103억 9,500만 동. 우리 돈으로 5억 3천만 원입니다. 여전히 높은 가격이지만 서울에서 한강을 볼 수 있는 아이파크 삼성 아파트가 최소 38억 원에서 85억 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 중국, 싱가포르 사람들 사이에서 베트남 부동산 투자가 열풍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베트남 부동산에 외국인이 투자한 금액은 8조 원이 넘었는데요.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베트남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부동산 정책을 운영 중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핑크북, 베트남판 한국의 등기부 등본과 같은 것이죠. 외국인은 부동산을 구매해도 베트남인들과는 다르게 영원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50년 임대권을 받습니다. 게다가 기간 연장도 한 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로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100년입니다. 즉, 한국인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베트남 부동산을 까먹고 있다가 100년이 지나버리면 베트남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말이죠.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 77%가 외국인 자본인데 이 중에서 한국, 중국, 싱가포르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중국, 싱가포르 투자자들이 베트남을 완전히 손절하게 되면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최근 베트남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시장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만에 베트남 부동산 거래가 1년 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고 부동산 중개 거래소 절반이 폐쇄를 결정하였습니다. 임시 휴업이 아니라 폐쇄 말이죠. 이에 따라 베트남 부동산 중개사 절반이 한순간에 직장을 잃었고 베트남 부동산 중개인 협회 응웬 반딘 부회장조차도 앞으로도 베트남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며 부정적인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던 지역 베트남 최대의 관광지 다낭의 부동산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다낭의 호아수원 도심지 카레군에서 토지 100평의 가격은 7억 원에 육박했는데 최근에 3억 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 가격에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대 투자자이자 다낭 관광산업의 절대적인 비중을 담당했던 한국과 중국이 이번에 베트남의 실망적인 외교 정책들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 협상 없이 일방적인 봉쇄 조치를 한 것을 포함해서 베트남에서만 2200번 넘게 공유가 된 베트남 인플루언서의 태극기 훼손 게시물, 이렇게 선을 넘는 행동들을 한국에 서슴지 않았고 중국과는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양경비정이 베트남 어선을 들이받은 뒤 침몰시킨 사건이 발생했는데 배에 타고 있던 베트남 어부 8명은 중국 경비정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베트남 어선이 중국 해역에 불법으로 들어왔고 물러가라는 경고를 거부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도 베트남에서는 반중 시위가 여러 차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중국인이 다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시 중국 국방부장이었던 창완치와는 베트남은 역사를 존중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큰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경고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사태가 완전히 해결돼도 베트남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짙은 어둠 속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를 통째로 견인해 주었던 한국과 중국에 이례적으로 무례한 외교를 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베트남 국립경제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시면 베트남 기업 전체의 오직 41%만이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18.1%는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베트남 전체 기업의 39.3%가 파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아니고 베트남 국립경제대가 자신들의 국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은 지금까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한 나머지 이번 사태로 초유의 위기를 겪자 현금이 없어 위험하다는 유동성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 재계서열 2위인 마산그룹의 유통 부문을 매각한 데 이어서 4조 7천억 동의 자본을 가진 항공사죠. 빈펄 에어를 설립하겠다는 계획마저 완전히 취소하면서 위기설을 잠재우나 싶었지만 또 한 번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호주에서 제너럴 모터스의 현지 브랜드 홀덴을 인수하는 너무나 큰 무리수를 던졌기 때문이죠. VN 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98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엔진, 배터리, 자동차용 반도체 등 거의 모든 자동차 부품들을 한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수입으로부터 의존하고 있고 그나마도 현지화를 시도하고 있는 분야가 타이어와 와이퍼 정도라 앞으로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세계적인 악재 C19 사태는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C19 방역의 세계 표준인 한국도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또다시 긴장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이럴 때 한국을 질투하는 트럼프와 아베는 지금 완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보다 미국이 더 잘한다 라고 연일 헛소리를 하고, 아베는 성공적인 한국 모델을 죽어도 안 따라한다 라고 똥꼬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한국을 따라갈 수가 없다 보니 이제 트럼프와 아베는 PCR 테스트의 보조수단으로 항체 테스트를 띄우고 있습니다. 또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미국과 일본을 어지럽게 하는 트럼프와 아베의 무책임한 도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 여러 나라에서 항체 테스트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PCR 테스트는 특정한 연구실에서 분자 생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면, 항체 테스트는 혈액 등을 채취해 간단한 방법으로 CL9가 스쳐 지나가면서 변형 단백질 항체가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항체 테스트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조금 안심해도 되고, 음성으로 나오면 다시 불안해하면 되는 식입니다. 음성 결과가 나오면 다시 PCR 테스트를 받으라는 식입니다. 이렇게 항체 테스트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PCR 테스트를 대량적이며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이 테스트는 사용법이 아주 간단하고 15분 안에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는 당장은 좋은 반응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의 정확도는 PCR 테스트에 비하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악마의 유혹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자택에서 개인이 실시한 이 결과를 가지고 마음을 놓고 외출을 하는 등의 방심을 하게 되면 도리어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과 사용 방법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혼란의 근원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트럼프와 아베는 PCR 테스트는 제대로 확대가 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서 항체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각 주지사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PCR 테스트를 확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연일 미국은 잘하고 있다, 아주 좋은 상황이다, 주지사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에서 50만 개의 PCR 테스트 키트를 공급받은 사실과 관련해 트럼프는 미국에도 PCR 테스트 키트가 넘치는데 주정부 예산을 낭비했다 라고 비판했고, 레리 호건은 말만 하지 말고 공급해주면 잘 사용하겠다, 언제 갖다 줄 거냐 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 올라온 시카고 트리뷴에서 미국에서 여전히 대대적인 CL9 테스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기사가 올라올 정도로 상황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상황은 2월에는 하루에 12건의 테스트만 한 적도 있었고, 3월 초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테스트를 받게 하겠다 라고 선언했지만 테스트 키트와 면봉과 진단시약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4월 16일이 되어서야 대량의 테스트 키트가 공급되기 시작했고, 4월 말에 와서 PCR 테스트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미국 국립연구소의 파우치 박사는 솔직히 미국은 면봉, 채취용 시약, 적절한 시험 장비 등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를 수행할 연구실과 전문 의료진도 부족하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상황은 여전히 좋아지지 않고 있다고 시카고 트리뷴지가 보도한 것이 오늘 기사입니다. 아직도 테스트 관련 많은 소모품이 부족하고, 일부는 실험실 의료진이 부족해 테스트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결과 통보가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L9 테스트 문제가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아직도 PCR 테스트와 항체 테스트는 각자 시설과 조직과 시스템이 문제가 너무 많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과 동일하게 1월 21일에 첫 최종 판정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3월 말까지 큰 소리를 치면서 모든 시스템과 장비들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미국이 PCR 테스트 결과가 20%가 넘게 양성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증상이 심한 사람들만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양성률이 2% 선을 유지하는데 이는 무증상자와 경증상자까지 적극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트럼프의 미국과 똑 닮은 나라가 아베의 일본입니다. 양성률이 거의 4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숨 넘어가기 직전의 사람들만 PCR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미국에서 3월 말 시점에는 PCR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곳이 92개의 연구소뿐이며 면봉과 채취용 시약과 테스트 키트가 부족하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 당시에도 트럼프는 미국은 매일 5만 건의 테스트를 실시하겠다 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상황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PCR 테스트가 어려워지자 혈액을 채취해 항체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PCR 테스트에 이렇게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니까 항체 검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이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일리노이주 프리츠커 주지사는 항체 검사는 너무나 많은 우려 때문에 무책임한 방법이다 라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입니다. 미국 CDC도 항체 검사는 C19 테스트의 유일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충고했습니다. 미국은 영업 조치를 둘러싸고 시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까지 나서서 시비를 격려하는 트윗을 날릴 정도니까요. 시대의 압박과 경제 살리기에 밀려서 결국 영업정지 해제와 외출금지 해제를 고민하는 주정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 외출금지를 해제하기 전에 항체 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라는 기사를 통해 본인의 증상을 스스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항체 검사를 권하기도 합니다. C19가 스쳐 지나간 흔적이 있는 양성 반응이 나오면 외출해도 되고 음성이 나오면 더 조심하라는 결과로 활용하라는 거죠. 이렇게 항체 검사를 남발하다 보니 C19는 더 전파가 되고 새로운 최종 판정자는 날로 늘어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기사에서 미국에서 신뢰도가 낮은 항체 테스트가 넘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라고 보도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항체 테스트 키트의 품질이 너무나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영국은 2천만 달러, 약 245억 5천만 원을 지불하고 중국에서 수입한 항체 테스트 키트는 품질 기준이 미달이었고 스페인도 중국산 테스트 키트 64만 개를 폐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테스트 키트가 150여 종류가 시장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항체 테스트를 가지고 혼란을 가지고 오는 상황인데 아베가 또 그것을 따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본은 현재까지도 PCR 테스트를 확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도 PCR 테스트를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라는 기사들을 통해 지역 보건소나 병원들도 테스트 희망자, 테스트 난민들이 몰려오는 것을 거부하느라고 힘들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베 정부와 의료계와 전문가 회의에서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자들에게는 PCR 테스트를 권장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 의료 붕괴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 한국처럼 대대적으로 PCR 테스트를 하면 의료 붕괴가 온다 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해외 언론에서 이상한 일본으로 보도를 하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PCR 테스트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문부과학성이 대학 연구실을 활용하면 PCR 테스트 건수를 조금이라도 확대시킬 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전국의 1000개의 대학 등의 기기의 대수와 하루 최대 테스트 가능수 등 시설에 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말 그동안 뭐하다 이럴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일이죠. 이렇게 문부과학성이 나서게 된 것은 교토대학의 야나마카 교수가 6일 아베와 토론 프로그램에서 우리 대학에서 PCR 테스트가 가능한 기기가 30대 정도 있다. 대학의 실험실을 이용하면 PCR 테스트를 확충할 수가 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베가 좋습니다. 확대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파악을 하다 보니 담당 연구원의 부족과 법률적 절차 미비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일본의 대책은 한마디로 뒤죽박죽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베도 이제는 항체 테스트를 PCR 테스트의 전 단계로 활용하고 싶다고 인터뷰를 할 정도로 일본 후생 노동성은 적극적으로 여러 종류의 테스트 키트를 사용 승인하고 있습니다. 항체 테스트의 사용 지침에는 이 테스트는 적절한 검증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며 적합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다 라는 안내사항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생 노동성은 13일 후지 레비오에 항체 테스트 키트를 승인해줬습니다. 보험을 적용해서 6,000엔, 약 69,000원의 비용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개발 회사에서도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니까 PCR 테스트를 별도로 받을 것을 권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 PCR 테스트를 받지 못해서 불안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항체 검사를 먼저 받아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항체 검사는 온라인 진찰과 함께 진찰료 포함 12,000엔, 약 13만 8천원을 지불하면 항체 테스트 키트가 집으로 도착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혈액으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방법은 쉽게 이해를 하면 임신 테스트기 사용 방법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도쿄도 코이케 유리코 지사도 11일 도쿄도도 항체 테스트를 실시하고 싶다. 국가에서 지원해주기를 부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트럼프와 아베는 한참 헤매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둘 다 똑같고 항체 테스트를 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꼼수 부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계 표준인 한국처럼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